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이 보유 주식에 대한 해명이 계속 바뀌면서 공직자에 대한 백지 신탁 제도가 이거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164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인터넷 언론 매체 위키트리를 운영하는 이 소셜 뉴스사의 주식이 11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3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이 언론을 상대하는 대변인이 특정 언론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는 없기에 이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백지 신탁 대신 주식을 직접 파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매수자를 찾기 힘들 정도로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신우이와 남편의 친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떠안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백지 신탁 제도가 있는 겁니다. 금융기관에 처분을 맡기는 백지 신탁을 선택했다면 매수자를 찾는 건 이 수탁기관이 할 일이기 때문에 굳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식을 떠안아줄 가족이나 친구를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인사검증단에서 백지 신탁 명령이 떨어져도 이걸 실제 처분하려는 공직자는 없다 이렇게 말했다면서 편법이 당연시됐다는 그런 변명도 늘어났습니다. 실제 인사검증단 누군가가 진짜 그런 편법을 권유했다면 그거 누군지 밝혀야 합니다. 그 공직자는 중징계 대상입니다. 일국의 장관 자리에 앉으려면 그런 공직자의 부패를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읽어드리는 최고의 전문가. 어바인대학 안유화 교수의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의 향연. 1초도 놓치지 마세요. 네,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량을 제한시키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 확정됐습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유아 미 어바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니까 예. 안유아 교수님이 무슨 주식 권유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던데 그거 진짜 안유아 안 교수님이세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지금 네. 카카오톡, 네. 페이스북, 네. 텔레그램 이런 데 네. 안유아 이름 치면 엄청 많은 그 무료 그 그룹, 카톡 그룹 혹은 네. 텔레그램 나오더라고요. 방, 페이스북 네.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린데요. 우리가 주식을 추천하면 불법입니다. 그거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추천할 수가 있고 우리처럼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렇게 일반 대중 주식을 추천하는 순간 그건 불법 행위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 안 교수님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면 큰일 나죠. 얼굴 나오던데. 그러니까 제 사진을 도용해서 그리고 무료 가입시켜요. 그러니까 무료로 가입시키니까 보통 보면은 180몇 명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식을 미국 주식 많이 추천해요. 근데 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잡혀갑니다. 왜냐하면 불법이거든요. 주식을 절대 추천할 수 없어요. 신고하지 그래서 그러면 아니 근데 이게 필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신고를 했는데 그거는 피해자가 직접 와서 해야 받아들인답니다. 그럼 그거 누가 개설했는지 모르고 그러면은? 모르죠. 저는 안 교수님이 아니 큰일 나죠. 약간 사진 보니까 약간 젊을 때 사진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약간 다르긴 해. 앞으로 저한테 주식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불법입니다. 다 그게 안 교수님이 이렇게 경제쇼에서 유명해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칭하고 그런 거겠지.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 홍 기자님 덕분이시네. 제 덕분이지 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불만인 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구글에서 이제 홍사원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안유아가 항상 따라오는데 안유아를 검색하면 홍사원이 안 나오더라고 이게. 그럼 제가 더 유명하네요. 나 참 이거 어디다 신고해야 돼 이걸.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반도체법 그 가드레일 조항 확정됐는데 그거 전에 먼저 잠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한덕수 총리와 시진핑 주석 만났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먼저 그 말을 꺼냈다고요. 한국 방문 적극 검토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글쎄 그게 지금 상황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국 거기서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한국하고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라는 걸 또 나오길래
사실 확인은 참 어렵습니다만 예. 한 가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지도부도 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예. 중요시한다라는 게 있는 것 같지만 이번에 그 한 총리와 대화 나눈 걸 보니까 그리고 사진 찍은 게 나왔잖아요. 두 분이 사진 찍은 거. 약간 좀 그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 그늘졌어. 예, 우리는 하도 이런 거 이제 중국을 연구하다 보니까 역대 사진 많이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 주석이 이 표정할 때와 저 표정할 때 분위기 그 뒤에 배경이 다 보이거든요. 이 표정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근데 그 표정이 굉장히 그 안 좋을 때 표정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우디 빈살만 만났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엄준하다고 생각할 때 그 표정 짓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과 그 중국 관계가 지금 엄준한 현실이다고 예. 그 시주석이 얼굴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시진핑 주석이 이 말을 예. 했어요. 그러니까 예.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예.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예. 한국 정부가 정책과 행동으로 보여주기 맞습니다. 바란다. 예, 보여줘라. 그게 그런 뜻이죠. 뭐. 이거 보여줘야만이 그럼 방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예. 그래도 서로 공간을 공간을 열어줘야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예. 그런 정책과 행동을 한국 정부가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지금까지는. 예. 근데 앞으로 만약에 하려고 하면 예. 걔도 뭔가 보여주는 제스처가 있어야 예. 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그 예. 발표에서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 네.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예. 이렇게 바로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중국 없죠. 정부도 예, 맞아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 보도하지 전혀 적시를 하지 없어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개적인 상황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예. 안 교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 얘기할 수 없으면 뭐 없다고 말을 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한국하고 중국 간에 지금 어쨌든 사이가 사이가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발음이 안 똑똑하네요. 예. 오늘 시작부터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아. 네.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네, 네. 한국하고 중국 중에서 네. 누가 더 네. 그 양국 관계가 복원되기를 누가 더 절실합니까 지금? 둘 다 절실합니다. 둘 다 절실해요? 예. 제가 보기에 한국은 그렇게 절실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 혹시 들었어요? 최근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예. 중국인 관광에 한해서만 예. 우대한다라는 정책 이런 걸 지금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한국에 주로 여행 오는 게 전 예. 세계에서 다 오지만 그래도 가까운 나라 많이 오니까 예. 일본 뭐 중국 이런 데서 대만 이런 많이 오는데 예. 통계에 하면 그 통계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제일 많이 와서 돈을 실제 쓰고 가는 관광객이 그렇죠. 중국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 중국인이 들어오는 걸 엄청 이렇게 좀 좀 오게끔 하는 이런 정책을 좀 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저는 둘 다 굉장히 절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은 왜 절실합니까 그러면은? 중국은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시아 운명은 예. 제가 중국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일단 첫 번째 국제 질서가 변해야 될 때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해야 할 때. 기존의 미국 중심의 이 국제 질서, 지배구조 예. 질서가 이제는 아시아 경제가 많이 올라왔어요. 옛날에는 아시아가 작고 북미 특히 미국, 유럽, 아시아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저기가 거의 80이고 아시아가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정확하게 3분의 1, 4분의 1이고 오히려 성장률로 보면 아시아가 더 큽니다. 그렇죠. 그 말은 조금 있으면 넘어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죠, 빵이. 예. 그러면 중국 보기에는 이 경제가 우리가 경제가 정치 구조를 결정한다고 말하잖아요. 막스의 자본론에. 그러니까 경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경제가 커지는데 질서는 계속 미국 중심의 질서하고는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맞는 세계 지배 구조 질서를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이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고 예.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아시아 운명은 한국과 일본이 결정할 정도로
특히 동북아 3국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아시아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이게 세 나라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한국에서 요즘에 한중일 했다 한일중 하잖아요. 이게 발음이 자꾸 안 정부에서는 말이 잘 안 먹혀요. 한중일 한일중. 그러니까 저도 그 무슨 중학교 이름 같기도 하고. 예, 발음이 잘. 근데 어쨌든 이 한일중 한중일 뭐 중한일 어쨌든 이 세 나라가 잘해야 아시아가 잘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세 나라는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중국 소식도 가끔 듣죠. 가끔 듣는 게 아니라 자주 듣지 그러니까. 무슨 제가 연구하는 영역이 저를 왜 불렀어요? 저를 중국 전문가로 불렀는데 가끔 듣죠. 뭐 어떻게 해요?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요즘 생각이 많아갖고 제가 헷갈려요. 중국에서도 한국 정부가 여태까지 써왔던 한중일이란 그 뭐 용어 자체가 뭐리 중요하겠냐마는 어쨌든 한일중이라는 좀 생소한 표현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게 별로 한국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끙끙끙끙 따라다니면서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민감하겠죠. 그렇잖아요. 일단 발음이 어려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국에서는 중국어로 중일한 이렇게 말해요. 그게 중일한. 중국어 알아듣는 거예요? 서당계 3년인데. 진짜. 중일한. 그러면서 뭐 같은 어떻게 보면 쌤? 중한일이라고 안 하고 중일한이라고 한다. 그런 면에서 별로 뭐 어떻게 보면 쌤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밖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도체법 그 가드레일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 이게 미국에서 상무부가 확정했어요. 내용은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에서 그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 한국이죠. 여기는 중국에 있는 공장을 앞으로 10년간 5%만 그 생산 능력을 확정할 수 있다. 그렇죠. 1년에 5%가 아니고 10년에 5%입니다. 이거는 한국 언론에서는 선방했다고 말하는데 어떤 부분이 제가 선방했는지 잘 안 와닿거든요. 어떻게 말씀드려요? 일단은 말씀하시려고 온 건데 그럼 일단은 저한대로 간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돼 원래 그래서 있었어요. 3월에 초안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10% 요구했는데 우리 정부는 10%까지 늘려달라고 결국 했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나마 조금 그럼에도 성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중요한 거래. 시그니피컨트가 중요한 거래다 10만 불 그 제한을 없앤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꼭 한국을 또 생각했다기보다 오히려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그 인텔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기업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원한 대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 불 이상의 중대한 거래 그러니까 10만 불이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 것도 근데 이런 반도체 이거를 갖다가 금액을 없앴다는 건데 없앤 게 아니고 그런 거래가 있을 때 미국 상무부한테 신고를 해라. 매번 그럼 미국 정부가 그럼 알아서 그럼 해줄지 말해줄지 판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없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꼭 뭐 한국을 상대로 하기보다 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그 미국하고 중국이 엄청난 기술 패권 싸움 벌이면서 제일 크게 지금 힘든 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로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반영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일단 10년에 5%를 갖다가 생산 능력을 더 키우지 마라 하는 거는 어쨌든 반도체 산업도 장치 산업이라서 대규모로 투자가 있어야만이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10년에 5%라면은 여태까지 과거 10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 생산량은 한 2배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10년간은 2배가 아니고 5% 이내로 줄여라. 안 그러면 미국 반도체 미국에서 보조금 못 받는다.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 건지 그럼 문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런 걸 원래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첫째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저라는 사람 놀랍게도 사회주의 중국에서 왔잖아요. 네. 사회주의를 배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같지는 않아. 그런데 맞죠. 보면은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시장주의자예요. 예. 정말 저는 정부 간섭을 싫어해요. 예. 정부는 최소화하는 주의예요. 저는 정부가 이번에 코로나를 극복할 때 제가 초창기에 말을 했어요. 코로나 딱 터지니까 예. 전 세계가 돈을 천문학적으로 놓으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대가를 언젠간 치를 거다. 그거 예. 지금 치르고 있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더 큰 어쨌든 위기가 올 건데 어쨌든 예. 그래서 저는 정부가 들어갈수록 더 문제를 왜곡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런 건 특히 그래요. 그래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만약 철저한 시장주의라면 시장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지 보조금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거든요. 예. 보조금이 그 기업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보조금을 잘못 썼다가는 산업이 죽어버리거든요. 예. 그게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고 중국의 옛날에 그 전기차 산업이에요. 옛날에 지금 보조금 없앴잖아요. 없애니까 막 경쟁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실력을 키워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조금 있는데 가야 되냐. 저는 이 질문해요. 시장에 있는데 가야 되냐 아니야. 예. 이 생각하고 있고 자 5% 10% 그게 그거는 뭘로 정해진 거예요? 뭘로? 그게 우리가 그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5% 감소시킬 수도 있고 예. 시장 상황에 따라서 10% 올릴 수도 있고 또 시장 나빠서 10% 감산할 수도 있고 그건 기업의 오래 지날 시장 행위라는 거죠. 예. 근데 정부가 무슨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요구하냐 이런 거지. 근데 미국 정부가 예.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는 미국이 예. 정통으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옛날에 중국이 맨날 중국 뭐라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중국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간섭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오래전에 시장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5%도 10%도 마이너스 20%도. 예. 그건 시장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시켰는지 왜 정부가 나서 이래라 말아라 이래요. 그래서 시장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역설적이라는 거죠. 가장 세계에서 최고인 자본주의 국가가 오히려 시장을 갖다가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예. 저래라 하는 거는 과연 맞냐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이거 누가 봐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느 누가 봐도 사실은 정상적인 건 안 교수님, 아니죠.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걸 맞는지 안 맞는지 안 교수님이 판단해 주시는 게 쉬울 것 같아. 네. 예를 들어서 네. 미국이 지금 그 한국이 반도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그 공장 짓고 투자하면 보조금을 맞아요. 주잖아요. 네. 자, 우리한테 미국에 보조금 받는 거 그 고맙지 한국 기업 예. 입장에서는 준다니까 공짜 돈이니까. 무슨 고마워요. 어쨌든 그 시장 가서 투자해 주는데 어쨌든, 당연한 거지. 아니 네. 네. 그래도 오케이. 안 주는 것보다 낫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는 네. 건 좋은데 네. 자, 미국이 주는 대신에 예. 중국에서 생산하던 거를 반도체를 갖다가 100개 생산할지 200개 생산할지 그거는 네. 우리 미국 말을 들어야 돼. 그런 거죠. 그런 논리인 이게 거죠. 상식적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그런데 가능할 수 있는 얘기죠? 시장 그러니까? 행위. 그다음부터 또 다른 얘기 들어가요. 그 가능하냐 안 하냐는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듣냐 안 듣냐의 문제죠. 자, 그러면은 예. 이것도 좀 물어볼게요. 예. 중국이 지금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우리는 대규모로 갖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40%를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예. 하는데 예. 반도체 생산하는 날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만이 일단 있을 수 있고 예. 일본이 그나마 조금 있고 예. 일본이나 대만이 예. 중국 본토에 예. 큰 공장들이 있습니까? 일본은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없어요. 예. 없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TSMC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당되는 거는 사실은 미국하고 예. 한국 기업이에요. 그렇죠. 예, 특히 주로. 한국 기업이 주로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이 제일 제일 크죠. 제일 영향받는 게 제일 크고. 그럼 이 한국.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이 예. 이번에 일방적으로 자 우리한테 우리가 보조금 줄 테니까 다른 데 중국 그럼 왜 중국만 하나 그러면 예. 일본에도 그러면 그 생산 능력을 공장 세우면은 뭐 베트남에도 생산 능력을 100개 이상 만들면 네. 안 돼. 네. 어쨌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네. 한국 기업만 특정해서 그러면 한국만을 특정해서 지금 이 가드레일 법안이 적용되는 거라고 아니 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미국 기업도 적용이 되니까 미국 기업이 거기 마이크론 공장이 있긴 있죠. 예,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미국이 수출의 한 절반이 다 중국 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예. 뭐 한국 기업을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냥 논리가 중국에서의 이
특히 미래 좀 선진적인 이런 장비 투자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테슬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이 전기 자동차 영역에서 모든 밸류체인을 다 갖고 그다음에 모든 부품 공급을 다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하나 들어간다는 거는 그 생태계를 만든다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미국은 누구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앞으로 이런 반도체는 첨단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투자 확대하면서 중국이 그쪽에 생태계를 갖고 가는 걸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뭐 꼭 한국에 지금 뭐 이런 기업들을 그냥 기술 막는 거죠. 기술 발전을. 뭔가 오늘 대화가 예전과는 다르게 제가 공격하는 입장이고 안 교수님이 좀 수세에 몰리는 그런 내가 뭐 수세에 분위기가 몰려요. 아니 제가 느끼기엔 약간 그렇게 느껴집니다. 일단 지금. 이게 지금 치아가 부어가지고 제가 이빨이 좀 아프시다고. 네, 조금 딸릴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미국 땅에 들어오는 반도체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 얼마를 보조금을 줄지는 결정은 안 됐지만은 전체 액수는 뭐 정해져 있어 450억 달러인가 뭐 해서 이거 나눠주겠다는 거 한다는데 그 보조금을 안 받으면 안 됩니까? 그거 안 받으면은 중국 공장에 뭐 5%가 아니고 50% 100% 그냥 그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앞에서. 그것까지 말하진 않으셨는데. 처음에 말했잖아요. 기업은 시장에 있는 대로 가야지 왜 보조금 있는 대로 가냐고. 그럼 안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러면? 저는 기업의 그 구체 상황 모르잖아요. 그 기업의 구체 상황을. 그래서 여기서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저는 원리로만 말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시장이 있는 데가 가야지. 그 보조금이 있는 데를 왜 쫓아가냐 이거죠.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 원천 기술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면에서 삼성이나 이런 대단한 기업들은 다 중요하잖아요. 그게 꼭 보조금이 중요하다기보다 그런 성의를 보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 그러니까 미국의 원천 반도체가 미국이 태어난 기술이고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 삼성도 많이 쓰니까 그 보조금 안 받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런 블랙 리스트 이런 데 찍힐 수도 있죠. 자 그럼 아까 안 교수님이 철저한 시장주의자다. 그래서 작은 정부가 맞다.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개별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정부가 당연히 이 한국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 대통령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고 미국 가서 뭐 마이크 잡고 같이 노래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열심히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민간 기업들의 피해가 일방적인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너무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10% 정도 올려주는 걸 왜 강력하게 이걸 관철시키지 못하냐 이거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것 같은데 노력은 했는데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괜히 노래 부르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먹히냐는 다른 문제죠. 결국은 먹히냐 안 먹히냐는 그러니까 노력은 했겠죠. 모르죠. 저는 몰라요. 근데 제 보기에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먹히냐는 다른 문제인 게 결국은 국가 간의 어떤 요구사항이 먹히냐 안 먹히냐는 국격이거든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강해야 돼요. 내가 강해야 내 요청이 들어주는 거지. 그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이 요청이 안 들어줘도 난 괜찮아 이러면 안 들어주겠죠.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뭐 알 것도 같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근데 오늘 그런 건 있어요. 기자님.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친한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친한다. 가깝게 우리들이 호재한다라는 거는 상대방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가 나서서 해결해주고 그래도 최대한 나와의 관계를 해서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아쉽기는 하죠. 아니 아쉬운 게 아니고 이렇게 제일 친할 때인데 친할 때면 적어도 한국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동북아에서.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죠. 동북아에서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본보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대중국 견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도 여기서 말해가지고. 아유.
뭐 또 굳이 그걸 또. 아니 그래서 예. 저는 요구해도 당당하게 요구하고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같이 따라 안 가니까 모르겠어요. 그거 했겠죠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네. 충분한 무기도 있고 레버리지도 있는데 네. 우리가 없으면 미국도 매우 곤란해진다는 걸 왜 그야말로 다 이렇게 주기만 하고 얻어오는 게 없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일본한테도 그렇고 미국한테도 그렇고. 어쨌든 노력은 했겠죠. 근데 글쎄 그런 거는 조금 외교적인 어떤 문제가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 부분이야 기사님이 뭐 가서 요구 좀 당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뭐 제가 뭐 지금 가뜩이나 뭐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지금 뭐 그것까지 하기에는. 네. 자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 중국 그 반도체 공장에 한국의 삼성이나 SK가 공급을 이제 거의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중국이 반도체를 필요로 한데 예. 공급을 못 받게 하자는 게 미국의 목적이고 네. 한국은 팔지 말라 중국에. 예. 다른 데서 어디 좀 살 때 좀 찾아봐라. 그렇죠. 예. 알아서라는 예. 건데 예. 그럼 중국 입장에서 예. 필요한 반도체를 예. 한국 기업에서 살 수 없으면은 자력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 화웨이도 그래서 뭐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이게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오히려 네.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중국 반도체 기술이 한국을 자꾸 이제 코턱밑까지 쫓아오는데 이걸 더 급격하게 가속화시키는 거 그걸 오히려 중국 반도체 기술을 키워주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하셔야 돼요. 이런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누가 제가 아니면은 다른 기사님이요. 아까 그런 거는 이제는 옛날에 많이 했고 예. 자 지금 이런 질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반도체 기업들이 예. 정부에 가서 말할 때 그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자칫하다가는 미국이 오히려 중국의 자국 실현, 기술 예. 패권 실현을 더 촉진시키는 거다. 예. 생각해봐라. 만약에 얘네들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편하면 자본이란 게 뭐예요? 짧은 시간에 리턴을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는 게 편하면은 개발을 굳이 안 한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게 예. 중국이 지금까지 놓친 거예요. 어떻게 예. 보면. 근데 얘네가 미국 쪽에서 그 반도체 협회가 정부를 설득하는 게 그걸 올린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중국이 이 기술 굴기를 더 도와주는 거다. 예.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시장이 큰 시장이 없어지면서 예. 우리 기술 굴기가 나중에 영향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왜? 반도체라는 거는 고액의 투자, 고규모의 투자를 장기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 2년 하는 게 아니고 예. 지속적으로 장기간 해야 되는데 그게 큰 시장이 받쳐 안 주면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본이란 게 뭐냐면 대량으로 돈 붓겠다, 투자하겠다 생각할 때는 이 돈이 그 시장에서 액세스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대대적으로 투자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이 반도체 전쟁할 때 일본이 처음에는 방직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무역 전쟁했고 후에 철강, 후에 반도체까지 왔잖아요. 예. 전자 반도체까지. 근데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됐냐면 전쟁이 이런 무역 전쟁, 기술 전쟁할 때마다 그 산업을 아예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유는 시장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본 자체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이 중국이 50%를 쓰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대단한 그 반도체 업체들도 중국 시장이 50%이 대단한 시장이 없으면 장기가 R&D가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거는 거기에 저거 이렇게 계속 투자할 때 저기서 액세스이 안 보이면 안 해요. 예. 반대로 중국을 다시 들여다보면 중국은 또 거꾸로 가는 거죠. 중국에 이번에 화웨이가 있잖아요. 그 5G 최신형 메이트 60 프로 플러스 최신의 핸드폰 내놨잖아요. 스마트폰. 나왔는데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가 왜 깜짝 놀랐냐면 특히 미국 사무부 뭐 르몬드 이런 장관이 뭐 그다음에 뭐 그 미국의 기업들이 그걸 다 지금 싹 뜯어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이 안에는 부품들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누가 공급했고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확실하게 없는 건 장비입니다. EUV 장비 특히 ASML의 EUV 장비가 지금 공급을 못하게 했잖아요. 미국이. 회로를 이렇게 그리는. 근데 그 ASML이 만약에 걔네들이 지금 1년에 매출 한 1,000억 달러를 해요. 근데 중국에서 만약에 화웨이가 이번에 이거 뚫고 나왔다. 이러면
EUV 장비에 중국은 자본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화웨이가 뚫고 나온 거 딱 보면은 그 어렵다는 EUV 장비에 전문학적 돈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딱 보이거든요. 중국이 이런 큰 시장에서 앞으로 EUV 개발에 성공했을 때 지금의 한 6배 정도 커지거든요. 그럼 1,200억 달러 시장이면 ESML보다 더 큰 기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중국 내에서. 예. 그러면 이게 같이 더 큰 기업이 나오면 이거는 세계를 먹는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투자합니다. 그것도 장기간으로 그 희망만 보이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 EUV 장비가 나올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화웨이 이게 지금 딱 선두를 치고 나왔다. 이거면 중국 자본들한테는 엄청난 그걸 준 거예요. 자신감. 아 이제 우리는 전문학적으로 돈을 계속 넣어서 자체 기술 개발해도 되겠네. 이러면 또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화웨이 런정페이가 그 연설하게 나왔는데 난 그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사람 런정페이 창업자. 예, 무슨 말이었냐면 자기는 애플 폰의 팬이다. 팬이라고 말해요. 고어펀이라 하거든요. 그렇게 말했어요? 예, 핑거라는 게 중국어로 애플폰을 말해요. 고어펀이라는 게 자기는 애플폰의 팬이다. 우리는 애플폰이 왜 세계에서 최고고 왜 가장 잘하는지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걸 배워야 된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야 된다. 국적 불문, 피부 불문, 종교 불문, 성별 불문, 나이 불문.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 그게 중국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국의 그 화웨이가 통신사업이 5G에서 우선 치고 나갔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터키 교수의 논문을 딱 읽어보고 화웨이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터키 교수를 요청해다가 튀르키예 교수. 지금 튀르키예죠. 거기다 엄청 돈 투자해가지고 5G에서 세계 특허를 제일 많이 확보하고 선도를 해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런 막 비무역 그 비관세 장벽 그리고 동맹국을 앞세워서 중국을 포위하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미국이. 하지만 사람을 못 막아요. 그럼 거기에 자본이 대량으로 장기간 투자할 수 있다면 이거 뭐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왜 못하겠어요. 시장만 액세스 가능한 시장이 받쳐준다. 근데 중국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옛날 일본은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중국은 자본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자칫하가 놓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이 화웨이 이 스마트폰의 시장에 딱 나온 게 지금 이거는 전 세계에 엄청난 그런 걸 던진 거예요. 숙제 과제를.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방송 듣는 투자자들도 기업인들도 뭘 앞으로 팔로우를 해야 되냐면 이제는 지금 여기에 대해 설이 많아요. 실제는 뭐 그게 그 칩을 누가 만들었지? 옛날에 이미 다 새놓은 걸 했다, 재고량을 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실제는 뭐 다른 중국 국산이 아니고, 뭐 누가 뭐 있잖아요. 다른 기업이 뭐 해줬다는 설도 있고, 뭐 지금 막 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설. 근데 그건 어디서 답이 나오냐면 이 화웨이가 장기간 이걸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냐가 대량으로 1년에 막 1억 넘게 그때 공급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적거든요. 지금 이번에 이게 100만 대인가 먼저 출시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뭐 주물량이 막 뭐 거의 2천만 대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사실 2천만 도 많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애플이 막 9천만 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가 1억 넘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량을 이렇게 맞출 수 있어도 하면은 조금 달라요. 그럼 정말 이거는 미국이 전 놓친 거예요. 중국의 기술국기 저지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게 대량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겠구만요. 왜냐하면 이게 재고량을 썼다면 오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지금 뭐 거기 품질이라든가 수율, 정품률 이런 거 지금 다 리서치 해봐야 되거든요. 수율이야 뭐 지금이야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당연히 자꾸 해보면 수율이 높아지는 그러니까요. 거겠지.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협회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오히려 아까 뭐 그 화웨이가 옛날에 그 5G 스마트폰 그때 그 화웨이 딱 4개가 화웨이를 핸드폰 딱 분리해서 그 공구망 우리가 그 부품 공급업체를 말해요. 밸류체인이라고 하거든요. 밸류체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공급했냐를 보면 옛날에는 화웨이 공급상들이 메모리는 한국 기업들이 했어요. 여기에 주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도 오레디 그쪽 삼성이 했고 그리고 대만 TSMC가 파운드리 해줬고 퀄컴이 뭐 칩 이런 거 해줬고 뭐 인텔 뭐 이런 설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다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유일하게 지금 없는 게 공백인 게 장비거든요. 근데 장비도 DUV 이번에 그 DUV로 했대요. 근데 DUV 이렇게 EUV하고 차이가 뭐냐면
비용이 차이예요. DV는 10번 찍었고 EV는 한 번 찍으니까 이번에 나온 가격대를 보니까 6,999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한 100만, 한 120만 원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최고 9,999원이니까 만 원이니까 한국 돈으로 거의 200만 어쨌든 그 사이에 지금 하는데 그걸 코스트를 하려면 EOB를 안 쓰고는 할 수 있냐 이 퀘스천이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파는. 예. 그러니까 이게 봐야 돼요 앞으로. 그 부분은. 예. 아니 그러면은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부분을 좀 물어보려고요. 예.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나 이런 데서도 다 그 블룸버그에서도 예. 중국의 반도체 자립 기술을 지금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블룸버그도. 보도가 나왔어. 예, 다 그런데 나왔어요. 예.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도 이거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정책 잘못하고 있다. 예. 물론 반도체 업체들이야 미국 기업들이야 예. 중국의 반도체 팔아먹으려고 예. 자기네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그럼 미국 정부는 예. 모릅니까 그러면은? 자꾸 미국 정부 생각을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제가 바이든 만난 누구한테 것도 물어봐, 아니고. 그러면 근데 일단은 그냥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알 것 같아요. 알면서도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왜? 저지를 안 하면 예. 안 되니까. 당장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 패권주의를 놓치니까. 아니 그야말로 이걸 갖다 예. 이렇게 계속 막으면은 예. 그 완전히 중국이 진짜 자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미국의 이런 지금 백악관에 들어간 네. 중국 문제 보좌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제이크 설리반이라고 미국 그 예. 가장 대중 전략을 예. 뭐 예, 하는 그런 사람이 그분이 있을 거 있어요.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나이대 중국한테 굉장히 적대적이지 그분. 예, 나이대를 보면 예. 나이대가 중요해요. 젊어. 예. 예. 아니, 젊은 게 중요하고 나이대가 한국도 똑같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중국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 나이대가 중요해요. 그럼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3세대로 왔어요. 예. 중국 전문가가. 근데 미국의 키신저 같은 사람들이 1세대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엄청 라쿠한 중국을 경험했어요. 바이든도 똑같습니다. 무슨 중국? 중국어로 했네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지금 러허 그러니까 라쿠하다. 여기서는 좀 낙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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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발음이 안 똑똑했네요. 낙후된 중국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예.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많이 커진 건 알아요. 현재 예. 이 사람들이 그치만 기회에 있다고 봐요. 예. 이 사람들은. 예. 근데 지금 흰세대는. 젊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강한 중국, 커진 그거 중국을 봤지. 봤어요. 예, 예. 그러면 이 사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 그냥 아닌 거예요. 예. 기회고 뭐고 없어요. 그냥 아닌 거예요. 중국 지금 눌러야만이 네. 기어오르지 못한다. 네. 그래서 이게 2018년 트럼프가 예. 중국에 대해서 먼저 무역 전쟁 딱 예. 가동했잖아요. 그때 들어간 그 백악관의 그 보좌관들도 그렇고 중국 문제 다루는 지금 바이든이 지금 올라온 다음에 거기 들어간 보좌관 비슷해요. 다 강한 중국을 처음부터 본 예. 사람들이 주로 키신저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에 대해서는 네거티브한 게 더 크고 어쨌든 동맹국 앞서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국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대중국 전략을 그 짜는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초부터 제이크 설리반이라고 국가안보 보좌관이 맞아요. 계속 그 대중국 전략은 이렇게 봉쇄 전략은 짜고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중국은 싹을 잘라야 된다. 더 크기 전에라는 가치관이 확실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는 사람이죠.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 이 제이크 설리반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났죠. 만났어요. 몰타에서. 예. 이거는 그러면은 뭔가 자꾸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서로 피곤해지기만 한다. 뭔가 우리 자꾸 대화를 시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부터 제가 여기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제가 퀴즈 낼게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 이런 평가를 잘 들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장기간 열전, 냉전, 양전에서 뭐라고 했어요? 양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네. 냉전과 열전의 중간. 그게 뭐예요? 중간이 뭐예요? 거기까지 내가 까먹었네. 냉전은 아예 안 만나는 거잖아요. 구소련처럼 예. 각자의 구축해가지고 각자 안 오는 거고. 그다음에 열전은 전쟁이잖아요. 진짜 싸우는 거. 예. 그건 이번에 미국 그 국방부 자문 역할을 했던 교수가 쓴 책이 작년 말에 출된 게 제가 이번에 안전화 독서 모임에서 추천 교재를 했는데 덴저 존이에요. 위험 구간. 그러니까 앞으로 6년은
시진핑 지도부가 대만 수복에 나면서 동북아가 전쟁에 휩싸인다. 이게 여기가 위험 구간이라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미국의 대부분 지금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 왜 지금 이렇게 이번에도 그 옐런, 뭐 케리, 그다음에 그 블링컨. 그다음에 백세 키신저, 그 이번에 왕이 이렇게 만나냐? 지금 당장은 이게 일단은 미국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대선인데 대선. 총선이 아니고 대선인데 공화당 트럼프 가지고 9%가 앞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바이든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풀지는 않을게요. 근데 확실한 거는 미국이 내년 상반기에 경제가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대선은 말일에 가 했는데 경제가 엄청 어려우면 클린턴이 말한 것처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한 것처럼 경제가 내년 상반 엄청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면 바이든이 안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고물가. 왜 고물가인지 아죠? 지금 러시아 오펙이 계속 감산하고 있잖아요. 협력을 안 해주잖아요. $100 올라간다는 얘기 많아요. 협력을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고금리. 기업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또 지금 목표한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막 은행 파산하고 은행과 중소기업 파산하고 막 지금 실리콘밸리는 거의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황이 이제 금융시장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화웨이 이번에 그 스마트폰이 진짜 검증이 돼 확실하다면 이러면 애플폰은 이제는 못 갑니다 앞으로. 중국에? 아니 애플폰 시가총액 어서 못 간다. 어서 끝났다고요. 그리고 애플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미국의 그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에 있는 이런 관련 첨단 산업 주가가 전체 미국 시장의 50%를 차지하는데 50%를 차지하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다 50% 주가가 이번에 지난번에 그 애플폰을 못 사게 한다니까 하루에 1,900억 달러가 날아났거든요. 애플 시가총액이. 공무원들 이제 못 사게 하니까. 그러면 미국의 50%를 장악하는 이 상위 10대 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50% 떨어진다는 건 미국 주식이 50% 떨어진다는 거는 정치적인 부담이 크지.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모든 이 삶의 질이 중간에 금융시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금융시장이 무너진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대선은? 네, 제가 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또 질문 있어요? 아니 내일도 있으니까는 내일 제가 그 부분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죠. 사실 저는 그거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거 온다는 얘기 작년부터 하는데 지금 그거 저는 그 말 내가 작년에 했어요. 나 안 해. 나 오늘 처음 했는데. 경제쇼에 안 교수님만 출연하시나 이렇게 화를 버럭 내시고 또 아니 그냥. 내가 했다는 것처럼 표현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좀 제가 좀 물어볼게요. 그 오늘 하기에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 제가 그런데 요거는 좀 물어볼게요. 내년에 미국 대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경제로 봤을 때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는 게 한국 경제에 더 유리합니까? 너무 질문이 밑바닥인가 이거? 그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말을 굳이 안 할게요. 근데 저는 그냥 지금부터는 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재미로 얘기해 드릴게요. 재미로. 이거는 뭐 제가 뭐 진지하게 말한 건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이런 생각 해봐요. 공화당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아니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그 전 세계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하고 한국에 미치는 거는 좀 약간 좀 결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중국 정부는 트럼프가 좀 더 좋다 상대하기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된다. 트럼프는 중국이 그렇게 좋아할 바이든보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또 좋아하는 건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중국이 잘하는 무역을 갖고 전쟁을 걸었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백대빵으로 깨졌잖아. 바이든이 그걸 알고 야 무역은 중국이 훨씬 더 파는 물건이 많으니까는 이 무역으로는 안 되겠다. 그럼 중국이 못하는 게 뭐야? 보니까 기술이네. 특히 반도체는 중국이 매우 필요한데 기술이 너무 후져. 왜냐하면 다 사다 썼으니까 자체 기술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왕 교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갖고 걸면 되겠네. 여기서 정확히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파고들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그게 너무나 아픈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 트럼프가 되는 게 낫겠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중국이 곤란을 겪고 있고 딱 이게 더군다나 동맹과 같이 외통수에 몰아넣었다는 걸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 말을 이제 잘 듣게 생겼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옛날처럼 다시 기술은 그럼 다 풀어주고 무역만 갖고 싸움을 걸겠냐 이거죠. 아, 그건 이래요. 사실은 기술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똑같이 생각해요. 기술을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예. 사실 기술 견제는 2008년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오바마 때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거는 같은 생각입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예. 근데 모순이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이든이 왜 껄끄럽다고 생각하냐면 동맹국을 앞세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동맹국을 앞세우잖아요. 예. 유럽하고 여기 그게 힘든 거죠. 근데 트럼프는 트럼프 때 또 1대1로 싸우지 않고 비겁하게 예. 딱, 야, 행제들이요, 나가. 다 모여. 예, 뭐야. 앞에서 막아. 이런 거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성격이 화통하잖아요. 예. 너 뭐야? 하고 바로 자기가 손을 쓰잖아요. 근데 트럼프대로 중국이 어려운 숙제에 있어요. 예. 만약 트럼프가 올라오면 대만 해협이 예. 엄청난 큰 정말 덴저존이 돼요. 덴저존.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예. 빠른 시간에. 왜? 연구가. 그건 지금 풀진 않을게요. 그래요? 그럼 궁금하죠? 궁금한데 네. 내일 그럼 그것도 내일 한 번 더 나오시니까 왜 대만이 트럼프가 되면은 예. 대만이 대인조존이 되는지 할까 말까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예. 뭐 예. 제가 밥 한 번 살 테니까. 그럼 요것도 하나 좀 그 예. 남은 시간에 이것도 예. 좀 물어볼게요. 예. 얼마 전에 북한하고 러시아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엊그제 러시아 외교사절단이 다음 달에 이제 북한 방문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푸틴이 방북하겠다, 북한 방문하겠다는 그 가능성까지도 지금 나온다고 네. 해요. 네. 북한하고 러시아가 급속도로 지금 친해지고 있잖아요. 네.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예. 중국은 이 상황을 반깁니까, 꺼립니까, 좋아합니까, 아니면 싫어해요? 그거는 쉬운 질문이에요. 아, 중국은 역대로 동맹 정책을 안 한다고 선포를 했고 예,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맹을 하는 게 불리해요. 왜? 동맹하는 순간 내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내 자유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맹을 하면? 그렇죠. 첫째, 예. 어쨌든 모든 게 동맹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혼자 움직이는 거랑 묶여 움직이는 게 힘들잖아요. 첫 그래도 번째. 힘이 세지는데 그래도 아니야. 말씀하세요. no. 예. 첫 번째 그렇고 두 예. 번째는 중국은 아직도 서방 경제 예. 협력이 필요한 나라예요. 예. 그리고 중국은 유엔 상임위원국으로서 이 유엔이 북한을 어쨌든 제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중국은 항상 하는 게 우리는 국제 질서를 지킨다라는 이미지를 항상 강조해 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란 이게 나라가 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에 같이 자기네 중국 이미지가 덮씌우는 걸 싫어해요. 예, 그래서 중국은 거기에다 부담을 느껴요. 그리고 할 생각도 없고. 예. 그래서 지금 그거 명확히 했어요. 러시아하고도 명확하게 했어요. 우리는 서로 동맹은 없다. 근데 그건 있다. 근데 세 나라는 그거는 동일하게 합의를 했어요. 합의라기보다 동일하게 인식을 같이 한다. 이랬어요. 세계 100권 국가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저지해야 된다는 건 있어요. 그게 미국을 주로 말하거든요. 예. 이런 예. 제국, 예. 100권 제국의 이런 북한식 말투라면 망나니 행동을 이런 동맹국을 앞세워서 예. 이런 국제 정치를 막아야 된다. 100권 정치를 막아야 된다는 건 인식을 같이 해요. 예. 그럼 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네. 북한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가깝게 되는 거를 매우 좀 언짢게 생각하겠네요. 그러면. 아니 그 뭐 언짢다는 표현은 감정이 들어간 표현이니까 그렇게 네. 표현 안 하고 그냥 표현 이렇게 문서나 이렇게 기사 나온 거 보면 북과 러시아 두 나라는 이렇게 네. 굉장히 중립적인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 뭐 우리 이런 표현이 예. 아니고 예. 두 나라는 뭐 예. 이래 두 나라 사이 뭐 이런 표현을 예. 우리라는 표현보다도 사돈 낱말하듯이. 예, 좀 그런 어투로 모든 기사나 이런 걸 서술하는 걸 보면 예. 중국은 확실해요, 그거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예. 러시아나 북한이 그 중국 우리랑 같이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상대할 그 대등한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그리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러시아, 북한하고 세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예. 브릭스라는 개념으로 1대1로라는 개념으로 글로벌하게. 글로벌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예.
동네에서 예. 뭐 요새 나라가 동맹 이런 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약간 의외네요. 그러면 어쨌든 무슨 의외예요? 한미일 간의 예. 동맹은 예. 아니지만 이게 한미일 간에 지금 협의체가 돼서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맨날 비판하잖아요. 예. 이번에 그 한총리 만날 때도 그 얘기 했어요. 예,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랬죠. 예. 아 그런 면에서 예. 중국이 우리는 그 정도 급이 아니다. 예. 같이 하지 말. 그거는 알겠습니다. 큰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내일 한 번 더 모시고 미국 경제 어려워질 거라는 거 그리고 대만이 왜 대인조정이 될 거라는 거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그 부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Okay, 3, 2, 1, let's jam. KBS 1라디오 시사본부의 배종찬입니다. KBS와 남다른 인연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요. KBS 라디오를 들으면서 접했던 많은 소식들이 저를 살찌게 해주었고 어느덧 정말 살이 쪄버렸네요. 근데 이게 1분 가지고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겠는데요. KBS 1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방송 하지만 무게 있는 방송 균형 잡힌 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유익한 점심시간을 만족스러운 점심시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한 3시간은 줘야